그러면 첫 번째 해방 이후 YMCA 운동사, 특히 대학 YMCA 운동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장규식 교수님 말씀을 네.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규식입니다. 어, 이제 오늘 해방 후 YMCA 학생 운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한국의 그 YMCA 운동은 시청년회와 학생청년회를 양날개로 해서 전개되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YMCA와 학생 YMCA가 양날개가 돼서 전개됐는데요. 근데 이제 해방 후에 YMCA 운동은 시청년회가 좀 제대로 된 YMCA 운동체로서 복원되는 데는 한 20년 가까이 걸려요. 그러니까 1960년대 후반 이후에 이제 좀 제대로 된 시청년회의 꼴을 갖추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먼저 사실 한국 IMC가 1936년 요 무렵부터 기능이 정지되고 나서 1945년 해방 때까지 거의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시간적 단절이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그 이전에 YMCA 운동의 지도력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해방 후에 미군정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그 미군정의 어떤 요직으로 나아가요. 대표적으로 뭐 연희 전문 학감을 지냈던 유억겸 선생, 그러니까 유길준 선생의 아들이죠. 둘째 아들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미군정의 문교부장을 맡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교육부 장관이죠. 그 다음에 구자옥 총무 같은 경우는 어, 미군정하에서 경기도지사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또 조병옥 선생은 이제 경무부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YMCA 지도력들이 미군정하에 이제 요직에 진출하면서 과거의 시간적 단절뿐만 아니라 운동 전통을 계승 연결시켜줄 지도력이 태부족한 상태였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각 지역에 YMCA가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데 이게 YMCA 운동 이념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미군정하에서 YMCA 만들면 적산가옥 불화받기 쉽대더라. 뭐 그밖에 뭐 영사기 이런 것들도 하나씩 나눠준대더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떡고물을 노리고선 각 지역에 YMCA가 군소 YMCA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첫 단추를 시청년에는 첫 단추를 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을 이제 에, 정비하고 하나의 이제 꼴을 갖추게 되는 데까지 에, 무려 한 그 20년 가까운 기간의 노력이 있어야 됐죠. 그런 이제 YMCA 운동의 공백기의 YMCA 운동을 이끌어갔던 거는 학생 운동이었다. YMCA 학생 운동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년회가 좀 정상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1960년대 후반 이후부터죠. 냉정하게 살펴보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YMCA 운동을 이끌어왔던 것, 학생 YMCA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해방 후 YMCA 학생 운동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방 직후에 이제 기독학생 운동은 자생적으로 재개됐어요.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그, 음, 그러니까 각 고등학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중학교죠. 중고등학교가 합쳐져서 5년제 중학교였으니까 중학교, 대학교에 기독학생회라는 모임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기독학생회가 이제 해방 후에 시작돼요. 이렇게 이제 기독학생회가 조직되는 과정에 대해서 김천배 선생님은 어, 좌우 대립이 캠퍼스 안에서 극심한 속에서 기독학생들이 뭔가 동지적 연대를 가지고 하나로 결집해서 어, 크리스찬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교회갱신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그리고 새나라 건설에 일꾼으로 나서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기독학생회로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점에 기독학생회는 크게 서울대 기독학생회가 하나 있었고요. 이 서울대 기독학생회는 이 신앙적으로 보면 보수적이고 좀 신앙 간증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연희대학교, 이화여대 같은 학생 YMCA, 학생 YWCA 계열의 기독학생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경동교회 김재준 목사가 계시던 경동교회 신인회라는 단체 영향하에 있었던 기독학생회가 있었어요. 이 경동교회 신인회 계열의 기독학생회를 지도했던 인물은 바로 강원용 목사였죠. 어, 이렇게 이제 크게 서울대 흐름, YMIWC의 흐름, 신인의 흐름의 세 계열의 기독학생회가 이제 해방 후에 만들어졌고요. 그런 기독학생회들은 이제 뭔가 서로 간의 연대에 대해서 모색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1948년 4월에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18개 대학과 54개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기도학생회로 한국기도학생 전국연합회 KCF를 구성을 이때 이제 서울대가 왜 빠졌느냐? 서울대는 YMCA, YWCA 계열의 기도학생회가 너무 세속적이다. 그분들은 굉장히 신앙감증적인 어떤 입장에서 너무 세속적이기 때문에 같이 하기 힘들다 하고 빠지고 나머지 학교들로 KCF가 만들어져요. 이때 KCF는 우리가 1969년에 통합 기독학생 운동체로 출범한 KCF하고 이름은 같지만 어, 구별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KCF가 결성된 이듬해인 1949년 8월에는 YMYWC의 연합회, 그다음에 KCF 3단체 연합으로 학생 활용회를 개최하면서 어떤 기독학생 연합운동을 본격화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때 이제 YMCA, YWCA에 조직되어 있는 학생부에서 독자적인 학생 사업을 고집하면서 좀 벽에 부딪히게 돼요. 사실 이 당시에 YMC, YWC 학생부는 기독학생 운동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게 일종의 조직 이기주의 비슷한 성격이 있었는데 독자적으로 학생 YMCA 연합회를 재건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YMCA 연합회 학생부 간사가 김영도 간사였는데 이분이 가운데서 이 KCF와 YMCA 사이에서 뭔가 중재를 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1949년 12월 달에 학생부 간사직을 사임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KCF에서 YMCA 학생 YMCA 학생 YWCA가 떨어져 나오는 국면으로 이제 전개가 되죠. 그 뒤에 이제 1950년대 기독학생 운동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때부터 비로소 이제 에, 학생 YMC는 조직적인 체계를 정비하고 나름의 이념 추구, 운동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그 요즘 잘 쓰는 말로 빌드업의 과정을 밟아가는 거죠. 먼저 1952년에 여름에 하령회가 열리는데 여기에는 18개 대학 30개 고등학교가 참여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대학생들은 학생 YMCA 전국 연맹을 결성하고요.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하이와이 전국 연맹을 결성을 하죠. 일제하에는 뭐 다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에, 중학교, 뭐 고등보통학교 뭐라는 것의 수준은 사회적인 어떤 그
학력으로 치면은 지금의 대학보다도 그 시절에 중학교 다니는 게 높았죠. 그리고 대학은 뭐 경성제대를 제외하고는 다 전문학교였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큰 문제 없이 같이 왔는데 이제 해방이 되고 대학교가 굉장히 늘어나고 이러는 속에서 대학생도 늘어나는 속에서 이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어떤 차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학생들은 학생 YMCA 전국연맹으로 고등학생들은 하이와이 전국연맹으로 이제 조직을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1953년에 오면은 아예 고등학생 YMCA, 하이 YMCA를 학생 YMCA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이 지도 주체를 시청연회로 이관을 하는 변화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1953년부터 학생 YMCA는 온전히 대학생 운동으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체제 정비가 먼저 있게 돼요. 어, 한편 이때 YMCA 이외의 기독학생회, 그러니까 과거의 KCF죠. 이제 YMCA, YWCA가 빠져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남게 된 KCF는 그 당시 NCC 청년국 간사였던 강원영 목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체제를 정비해 나가고 있었어요. 어, 그런 과정에서 1953년에 학생 YMCA, 학생 YWCA, 그다음에 KSF는 통일된 증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독 학생들의 통일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어, 그것을 위해서 1953년에 3명씩 9명으로 한국 학생 기독교 운동 협의회 NSCC라는 것을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협의회는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1954년 들어서 장로교단이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로 나뉘어지면서 문제는 이 KSF 내부에 예수교 장로회 그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ICC 계열, WCC에 반대하는 ICC 계열의 보수적인 이런 세력들이 KSCF 내부에서 이제 에큐메니컬 노선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KSCF가 내부 분열에 빠지게 되죠. 무려 4년 동안 그래서 1958년에 와서 KSCM이라는 이름으로 재통합을 하기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1954년부터 58년까지는 KCF가 내분 상황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독학생 전체의 어떤 연합 활동의 한 축을 자리 잡기에는 좀 힘든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1953년부터 학생 YMCA는 예배, 연구, 실천, 내 프로그램 영역을 이제 개발하는 작업을 해요. 먼저 예배와 관련해서는 기독 학생들만의 어떤 독특한 예배 형식을 개발하는데 5분에서 10분짜리의 뭐 요즘도 쇼츠가 유행하고 하지만 그런 다양한 학생 YMCA 스타일의 예배를 개발하고 또 세족식 같은 행사를 하고 하는 등등의 이제 예배와 관련한 의전을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연구와 관련해서 기독교 신앙, 개인 및 학교 생활, 사회정의, 세계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연구 작업도 이제 진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학생 운동의 빌드업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연구 과정에서는 뭔가 이제 지도 집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955년에 YMCA, YWCA 학생부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자 교수회가 조직되고요. 이 기독자 교수회가 KSM 계열의 교수 어, 지도교수회와 통합해서 1963년인가요?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자교수협의회는 그 출발 자체가 그냥 그 자체 지식인 운동이 아니라 기독 학생 운동의 새로운 이념과 어떤 신학을 제공하는
그런 기독학생 운동의 지도교수단에서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가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천 영역에서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봉사 활동이 주력을 이뤘는데 이 시절에 만들어진 어떤 실천의 독특한 프로그램이 워크캠프라는 것이었어요. 이 워크캠프를 처음 시작한 거는 경북대학교 기독학생회 그 당시에 강문규 1970, 80년대 한국 YMCA 운동을 이끌어갔던 강문규 총무가 이 당시에 경북대학교 기도학생회 회장이었나 아마 그런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네들이 1954년에 대학 YMCA로서는 처음으로 전쟁 고아들의 집터를 닦는 워크 캠프를 여름방학 때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955년에도 이것을 이어가는데 이때부터 뭔가 체계를 갖추어서 워크 캠프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는 기독교의 사명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집도 닦고 뭐 이런 노동을 하고 하는 형태의 워크 캠프가 이제 정형화됐고 이 워크 캠프가 총 1950년대 기독학생들의 전형적인 사회적 실천으로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대학생들의 방학 여름방학 때 봉사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고 나아가 국제 워크캠프로까지 발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밖에도 전남대 농대 기도학생의 경우는 해남 YMCA와 협력해서 삼해운동을 전개해요. 이 삼해운동이라는 게 농촌운동인데요. 덴마크의 그룬투비가 전개했던 그 농촌운동을 하나의 전형으로 해서 전개한 운동이에요. 삼애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그리고 땅을 사랑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거기에 땅에 대한 사랑 해서 이제 삼해 운동을 전개하는데 이 시기에 기독교 농촌 운동의 기본 이념이 삼해였어요. 그래서 이 삼해 운동을 전개하면서 1953년에 해남에 삼해 농민 복음 학원이라는 것을 창설을 해서 농촌 지도자 양성 사업에서 애도 나섰죠. 그리고 이제 50년대 실천으로서 이제 의대 기도학생의 경우는 무의촌 진료 봉사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950년대 하령회가 꾸준하게 열렸는데 이 하령회의 논단, 그러니까 여기에 신학자, 기독자, 교수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신학 사상, 어떤 인생 철학 이런 것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뭔가 이념 추구의 작업들을 해나갔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1956년에 들었으면 대학 YMCA 연맹에 가맹한 대학이 30개에 이르는 발전을 보이게 됐어요. 이렇게 1950년대 기독학생 운동은 대학 YMCA 운동은 어, 연맹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의 체계를 갖추고 이념적으로도 스스로를 정립해가는 그리고 워크캠프라고 하는 사회적 실천 양식을 개발해내는 이런 방향으로 빌드업을 해나갔던 거죠. 근데 이때 또 특히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게 1955년 11월에 NCCK 와 WSCF의 주선으로 명동 YWCA 회관에서 한국 학생사업협의회가 개최된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른바 이제 명동협의회라고 불리는 이 회합에서는 학생사업의 목적은 대학 세계에서의 기독교 선교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죠. 그러니까 뭐 교회로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학 세계에서의 기독교 선교에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의 에큐메니칼 원칙을 천명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대학 YMCA, YWCA, KSCF가 참여하는 대학생 기독교 협의회 KSCC의 구성에 합의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합의만 이루고 KSCF가 분열돼 있고 이런 상태 속에서 나름의 체계를 갖추는 거는 59년 그다음에
60년도 들어서부터 KSCC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KSCC는 명동협의회의 산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4월 민주항쟁 4.19와 기독학생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960년 4.19 이후에 전국 YMCA 정화 대학생 추진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죠. 어, YMCA 이사장이 한때는 이기붕이었죠. 그러니까 이 독재 권력에 아부하면서 굴종한 YMCA의 자정과 반성을 이제 촉구를 하면서 이제 뭔가 어, 그런 과정에서 학생 기독교 운동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며 그 역사적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진지한 고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50년대의 어떤 빌드업 과정을 거쳐서 60년대 들어서는 학생 기독교 운동의 존재 이유와 그 역사적 사명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발전 이제 문제 의식이 확장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LMC 사업이에요. LMC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 기독학생 총연맹 WSCF에서는 1958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교회의 삶과 사명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라이프 앤 미션이죠. 삶의 문제, 그리고 그 속에서의 어떤 기독학생의 소명,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가지고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런 영향 하에서 대학 YMCA, YWCA 연합 활영회도 그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이미 이제 1957년부터 대학 생활과 소명이라는 주제로 활영회가 열려요. 그다음에 58년 들어서는 기독자의 역사 참여라는 주제로 열려요. 그리고 1959년에는 한국교회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연합활용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LMC 라이프 앤 미션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학생 기독교 운동의 역사적 사명에 대한 물음이 본격적으로 60년대로 접어들면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WSCF는 1960년 총회에서 현장 연구와 봉사 사업을 어, LMC의 시범 사업으로 채택하는데 현장 연구, 그러니까 필드에서 삶의 현장에 대한 연구, 거기에 대한 봉사, 그러니까 이 보다 생활 밀착형 선교죠. 이게 이후에 사회개발 사업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런 속에서 1960년 11월에 KSCC 주체로 이때부터 이제 KSCC가 본격적으로 연합체로서 협의체로서 활동을 하는데 그 KSCC 주체로 서울, 광주, 대구에서 대학 YMCA, YWCA, KSCM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LMC 연구 지구 협의회가 진행이 되죠. 어, 그리고 이제 61년에는 KSCC가 한국 학생 기독교 운동을 대표해서 WSCF 세계 기독학생 총연맹에 KSCC가 가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KSCC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그런 속에서 KSCC 주도로 현장 연구와 봉사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됐죠. 그리고 1963년에는 대학 YMC, YWC, KSCM 지도교수단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기독자 교수 협의회가 창설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있어요. 뭐니 뭐니 해도 기독교의 사회 참여, 역사 참여에서 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역사적 사건이 1964년, 65년 2년에 걸쳐서 전개된 굴욕적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운동이에요. 이때 이제 KSCC는 학생 기독교 운동 협의회는 어, 오이라와 김종필 사이에 밀실 합의가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일본 기독자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발표해서 일본의 회개가 없는 관계 정상화에 반대한다. 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학생들이 6.3 항쟁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때부터 비로소 뭔가 이제 학원 자율화, 민족의식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지면서 기독학생 운동이 새롭게 자기 모습을 정비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 기독교사에서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이듬해에 있었던 한국교회의 한일협정 비준 반대 운동이에요. 어, 1964년에 어떤 그 한일협정의 기본 틀을 마련한 다음에 65년에 한국 일본 정부가 정식으로 조약을 조인을 하죠. 근데 이 조약이 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약이 체결되자마자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때 학생들 못지않게 이 운동을 앞에서 이끌었던 게 바로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통해서 비로소 한국의 해방 후의 한국 기독교는 3.1운동 당시에 그런 예언자적 비판 정신, 사회 참여 정신을 회복하게 되는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거죠. 사실 뭐 예장 기장이 나눠져서 보수다 진보다 얘기하지만 이전까지 한국 기독교는 어, 보수 진보 이런 거를 막론하고 이 이승만 정권 하에서 이제 그 정교 유착에서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4.19를 맞이하면서 자성의 에, 자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어, 기독교 장로회라고 뭐 유신 때 막 유신 반대 운동 한국신학대학 뭐 이런 데서 앞장서서 하고 그랬다고 해서 1950년대 기장도 그렇게 진보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 그 장로교단 안에 기호파하고 이승만의 관계가 막역했어요. 함태영 목사나. 그러니까 그 함태영 목사나 이런 분들이 기장으로 갔기 때문에 캐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저 수유리에 있는 한신대 캠퍼스가 이승만 정부 때 이승만이 이렇게 뭔가 혜택을 줘서 그 캠퍼스 부지를 마련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4.19 이때까지는 뭐 어떤 사회적 실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내세울 게 없었고 오히려 권력과 유착하는 관계였고요. 그런 속에서 뭔가 예언자 정신을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가 1965년에 한일협정 비준 반대 운동이었다는 거죠. 이때 전국 각지의 교회에서 구국기도회, 철야기도회가 그냥 막 저 요원의 들불처럼 번져나갔어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요. 이때 한일협정 비준 반대 운동에는 보수 진보가 없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보수 진보로의 어떤 분화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운동의 중심이 됐던 게 한경진 목사가 이끄는 영락교회가 센터가 됐고요. 구국기도회에 뭐 기독교 장로회 쪽 교회도 했지만요. 예수교 장로회 합동 쪽의 교회도 평안교회라고 저기 그 중앙일보 있는데 그 맞은편에 있는 오래된 이북 분들이 중심이 된 그 교회인데 합동 쪽에 아주 보수적인 교회죠. 거기서 구국기도회를 열고 그러니까 뭐 예장 합동 통합 기장 뭐 할 거 없이 보수 진보 이런 거 없이 모든 교회가 한일협정 비준 반대 운동에 나서면서 3.1운동을 재현했다라고 교계신문에서 평가할 정도로 이렇게 나서면서 비로소 이제 이 시점부터 65년 이 시점부터 한국 기독교가 예언자적인 사회 참여의 어떤 운동에 그
그 첫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기독공부에 실려 있는 그 공개 서한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보면 어 놀라워요. 그러니까 평화선을 사실상 포기함으로 한일협정에서 어민의 생존권에 위협을 가져온과 동시에 국민 정의감에 좌절을 초래하였고 청구권을 무상공여로 변질시키는 데 동의함으로 일본의 침략 정신을 인정하였고 한일 간 재조약 무효화 시점을 애매하게 함으로 항일 선열들의 정신적 유산을 오손시켰고 국내의 부정부패를 그대로 두고 국제자본의 문호를 개방함으로 한국의 항구적인 신식민지화를 불가피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기장 이 소위 말하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 진보를 나누는 교회들이 합쳐서 채택한 공개 서한이었어요. 놀랍죠. 그런 면에서 이제 1950년 기독 해방 후 한국 기독교의 역사 참여, 사회 참여에서 1965년이 갖는 64년 특히 65년이 갖는 역사적 의미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저는 이제 이걸 강조하는데요. 예, 그런 바탕 위에서 어, 사회개발 담론과 통합 KCF의 출범 이야기를 마저 하도록 하죠. 이제 예언자적인 어떤 그 정신의 예언자의 목소리가 다시 한국 기독교에서 한국 교회에서 65년부터 나기 시작한 그런 바탕 위에서 1968년에 열린 스웨덴 웁살라에서 열린 WCC 웁살라 총회는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의 기독학생운동은 물론이고 기독교 사회운동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죠. 이 시점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중국에는 문화혁명이 일어났고 서구에서는 6.8운동이 전개되는 그런 격동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개최된 웁살라 총회에서는 하나님의 선교 신학과 사회개발 담론을 재확인하죠.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그러니까 교회로의 선교가 아니라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회 참여 역사 참여에 에, 또 기독학생 운동 같이 대학 현장에서 어, 그리스도의 현존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어떤 하나님의 선교 신학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회개발 담론이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도 각 시청년회 그러니까 YMCA 도시 YMCA 가보면 도시 YMCA의 부서 중에 사회개발부라는 부서가 없는 YMCA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사회개발부라고 하는 이름이 왜 붙여졌는지에 대해서 별로 아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사회개발 담론이 왜 중요하냐면 이 1960년대 들어서 전 세계 특히 제3세계를 중심으로 경제 개발이라는 것이 하나의 화두가 됐죠. 미국의 대외 정책이 이때부터 이제 근대화론으로 전환하면서 각 제3세계 국가의 어떤 경제 개발을 추동을 해나갔고 그런 속에서 제3세계 국가들에서 경제 개발이 추진돼 나갔어요. 그런데 이 경제 개발에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 뭐예요? 바로 사회 양극화잖아요. 빈부격차의 문제. 그 경제 개발이 가져오는 사회 양극화, 빈부격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항 담론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오히려 대안적인 담론이랄까요? 경제 개발에 대한 어떤 하나의 대안으로서 민간 차원에서의 사회 개발 담론이 이제 등장하고 확산하는데요. 이 사회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사회 안전망의 확보를 비롯해서 사회 만들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어, 민간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그러니까 사회가 양극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사회 개발, 경제 개발에 대한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사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 만들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민의 자구 운동을 만들어 나가는 이게 이제 바로 사회 개발 담론이죠. 기독교계에서 이 세계 기독교에서 이 웁살라 대회 이후에 사회 개발 담론을 제3세계의 국가들에 널리 퍼뜨리고 있었고요. 그것을 가장 먼저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게 바로 한국 기독교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일단 한국학생기독교협의회, 기독교운동협의회 KSCC는 1968년 7월에 한국을 새롭게라는 주제 아래 대학 YMCA 에, 대학 YMCA 그다음에 학생 YWCA 그다음에 KCM 대학부 세 단체 합동 여름대회를 개최를 하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대학 YMCA 연맹과 한국 기도학생의 통합을 결의를 하게 돼요. 어, 통합 논의에 같이 참여했었던 대학 YWC의 경우는 이제 여성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독자성을 이야기하면서 통합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학 YMCA와 KCM의 통합을 결의를 하는데 그 결의와 더불어서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공동사업으로 학생사회개발단 사업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는 사실이에요. 68년 웁살라 대회 이후 사회개발 담론이 제3세계 교회를 중심으로 널리 퍼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학생사회개발단 사업 전개를 결의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KCF는 이제 1969년 11월에 공식 출범하는데 이 KCF의 가장 중심된 사업이 이 시점에서는 학생사회개발단, 약칭 학사단 운동이었죠. 이 학사단 운동은 그 당시에 학생운동 전반의 흐름에서도 굉장히 선진적인 운동이었어요. 먼저 이 학사단 운동의 배경을 보자면 먼저 웁살라 WCC 총회의 영향을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울 알렌스키의 지역사회 조직론 을또 들 수 있어요. 이 사울 알렌스키는 미국 시카고 쪽에서의 빈민운동가죠. 그래서 지역 사회를 조직해서 빈민들의 어떤 지위 향상 이런 데 이제 앞장서 나갔던 그런 인물인데 이 알린스키의 저작이 이 시점에 국내에 소개되고 그다음에 또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에서 도시 산업 선교를 본격화하는 것도 이때 무렵이었고 이 도시 산업 선교와 학생사회개발단이라는 게 서로 맞물리게 되는 과정이 있었죠. 이 학생사회개발단 운동의 목표는 지금까지의 봉사 형태를 지향하고 이 지점이 중요하죠. 그 이전에 어떤 기독학생 운동의 사회적 실천은 사회봉사 차원에서 전개되는데 봉사 형태를 지향하고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지역 사회 개발을 추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사회 개발 운동을 전개한다라고 한 거예요. 어, 그리고 그 사다 운동이 전개된 내용을 보면 1969년 1월에 요원 훈련을 위한 동계대학을 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어, 종래 봉사 차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구조를 분석하고 도시 사회의 도전과 대책, 도시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산업 발전과 노동자의 소외 문제, 농촌 문제와 협동 운동, 그다음에 사회개발단의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한 교육 훈련을 하고 이제 직접
빈민촌으로, 공장으로, 농촌으로 가서 체험하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운동이 전개되죠. 그래서 구호 자체가 가자, 보자, 행동하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네들은 어, 춘기 모임을 거쳐서 여름방학에 5명에서 8명의 소집단을 구성해서 빈민지대, 공장지대 등에 가서 생활체험을 하고 하는 활동을 벌였는데 8개 도시에서 약 500명이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전태일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노동운동에 개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광주 대단지 사건이 있게 되면서 이제 또 빈민운동에 함께 하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학사단 운동을 통해서 기독학생 운동이 어떤 민중 지향성을 강화하면서 현장 밀착형 운동으로서 이렇게 전개돼 나가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10월 유신이 선포되고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개되는 속에서 1974년에 민청학년 사건이 일어나죠. 어,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구속 기소되는 이런 일인데 잡힌 거는 뭐 1000명이 넘었고요. 이때 이제 KSF의 공식 조직이 다 거덜나는 상황이 왔죠. 그러니까 뭐 간사 뭐 거기 지도부들이 다 민청학년 사건으로 잡혀 들어가고 그러면서 KSF는 일시 기능 정지 상태가 되고 이후에 활동도 지하 활동 중심으로 이제 전개되게 되는 그런 속에서 어, KSCF로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뒤에 대학 YMCA 운동 이야기도 있지만 논란이 이제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냥 KSCC라는 협의체의 어떤 구심력을 강화하는 선상에서 이 활동을 전개하고 이렇게 되면 어 나중에 민초학년 사건으로 지도부가 다 끝나더라도 이 대중 대학 내에서의 대중 기반들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런 속에서 이제 좀 더 장기 지속적인 기독학생 운동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지점에서 KCF가 이제 현장과 떨어지는 계기는 민청학년 사건으로 지도부가 대거 구속되고 그다음에 운동이 지하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대학 현장과의 어떤 관계가 떨어진 어떤 선도 투쟁 단체처럼 이렇게 된 이 과정에서 어, KSF로서의 통합이 그 당시에 옳은 판단이었냐에 대해서는 YMCA 대학부를 주관하던 간사들 뭐 이런 속에서 다른 입장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체로서 계속 존속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윤희 선생이 발제를 하면서 또 나올 것 같고요. 어, 예, 그래서 이제 KCF 통합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KCF 통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개발 운동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사회개발 운동은 경제개발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대안 담론으로서 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사회개발이라는 이 개념어를 우리가 다시금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끝으로 어, 요즘도 보면 이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전개되는데 이 한국 기독교가
보혁구도로 나눠지게 되는 시점이 언제였느냐, 요 부분만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1969년 삼성계엄 반대운동이었다. 그러니까 65년에 한일협정 비준 반대 투쟁 당시에는 보수 진보 없이 교회 전체가 하나가 돼서 정말 3.1운동 당시 기독교의 모습을 재현을 하고 있었던 데 비해서 4년 뒤인 69년에 와서 삼성개헌 반대운동을 할 때 김재준, 함석헌, 박형규 같은 교계 지도자들이 신민당 제야 세력과 연대해서 삼성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에 참여를 하죠. 그리고 김재준 목사가 위원장을 맡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보수 기독교계, 그 당시에 김윤찬, 그다음에 김중건, CCC의 김중건, 김장환, 아직까지 생존해서 아주 그 이름을 극동방송 아직도 소유주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조용기, 순복음의 조용기 등이 이때 NCCK에 맞서서 대한기독교연합회라는 것을 결성을 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은 삼성개헌에 대한 박 대통령의 용단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해요. 마치 그 계엄에 찬성한다는 성명 발표하는 것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 시점부터 한국 기독교계는 삼성개헌 반대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보수와 진보 구도로 이때부터 명확하게 나눠지게 된다. 요 점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 발제는 마무리 짓도록 하죠. 8시까지 끝내달라고 그러셨는데 딱 맞췄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어, 계속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는 1994년 그 대학 YMCA 전국 연맹 재건 전후로 한 그 이야기부터 뭐 또 할 수 있다면 20년대 1900 2020년대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토막이 될 것 같습니다. 1994년을 전후로 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좀 편하게 일단 그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좀 하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희 사무총장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YMCA에서 일하고 있는 이윤희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오늘 줌으로도 참석하신 몇 분 선배님들이 하시는 게 적당하겠다, 라고 이렇게 추천을 했었다가 이렇게 갑자기 저한테까지 와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 YMCA 운동사와 관련해서 장규식 박사님이 아까 69년도 K 통합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YMCA 관점에서 59년도 KSCC, 69년도 KSCF 통합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문서상으로 YMCA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K 통합과 관련해서는 이신행 교수님이 당시 담당 간사로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김천배 총무나 사무총장 협의회 또 대학가 MC 위원회, 대학가 MC 위원회는 사실은 그 통합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었기 때문에 현양학 선생이나 다 적극적 찬성이었고요. 사무총장 협의회나 김천배 총무 등은 이제 약간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도 통합에 대한 기조를 의견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연표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튼 그런데 그 YMCA 학생 YMCA 운동 사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문서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물론 그때 당대에 선배들이 이러저러한 평가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이것이 평가가 문서로 없다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YMCA가 또 대학 학생 YMCA 조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 근거는 뭐냐에 대한 문제가 이게 사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 두 번째 토막이 80년대에 왜 학생회를 다시 재건하려고 했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94년도에 재건의 과정은 연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목적, 어떤 깃발을 가지고 학생회 MC를 재건했는가? 이 그 평가 속에서 이것이 좀 연결이 문서상으로는 안 돼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것을 열심히 해오셨던 당대 그 선수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배 입장에서 물론 이게 무슨 연배 문제가 아니라 평가를 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느낌이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연표로라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표라는 게 아무거나 갖다 막 넣어놓으면 연표가 되는 게 아니라 좀 그때 당대 문제의식을 잘 표현하는 방식의 연표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평가가 취약한 상황에서 어느 부분을 넣고 어느 부분을 뺄 수가 없어서 일단 있는 자료에 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욕심을 가졌고요.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전체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공식적인 YMCA 자료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대학와의 출신들이 스텝으로 있는 분들의 일단 도움을 구해서 자료를 좀 보완을 했고요. 다만 뭐 이게 문서로 만들다 보니까 이 문서라는 게 또 돈이고 문서 자기 생명력이 있어서 앞쪽에 계속 저렇게 붙였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거다라고 이렇게 좀 양해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덧붙이는 말로 이제 좀 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게 학생 기독교 운동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보면 보통 보면 YMCA 학생 Y사 뭐 KSCF 뭐 이렇게 자기 족보 역사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 족보를 정리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전체 에큐메닉 학생 기독교 운동사라는 이게 통합적 관점에서 통전적 관점에서 총체적 관점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기 운동의 역사를 만들어 오는 건데 그거와 무관하게 나 잘났습니다라는 방식으로 정리를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또 그것이 좀 심해지다 보면 Y 뭐 예를 들면 학생회와 K가 이렇게 구별 정립해 놓고 서로 대립되어지는 듯이 뭐가 서로가 내 장점은 이거고 못난 건 저거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구별 정립하는 방식의 평가도 또 많은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오늘 좀 지향을 하고 에큐메니컬 학생 기독교 운동사라는 관점에서 통전적으로 누군가 정리를 해가면서 자기 예를 들면 학생 YMCA 운동사도 그런 관점에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뭐 그런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쪽에는 뭐 학생 기독교 운동사 정리하면서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좀 넣어봤습니다. 세계 학생화의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70년대부터 1870년대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88년도에 지금 연동교회 초대 목사가 게일 목사인데 이제 이때는 목회자로 온 게 아니고 그냥 선교사로 왔었는데 88년도에 한국에 선교사가 7명이 왔는데 YMCA 출신 선교사가 7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 학생회 출신이 확인된 것만 2명, 게일하고 하디라는 분이 왔는데 이분들이 학생회 출신으로서 한국 사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학생회하고 만들어지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를 한번 좀 탐구해 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시해 놓고요. 제 거는 이제 11쪽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아마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 싶은데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69년도에 K가 통합되고 난 다음에 70년대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70년. YMCA가 대학 학생회가 다 없어진 게 아니고요. 서울 지역은 뭐 공식적으로 많이 다 없어진 것 같고요. K로 다 통합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서울IMC 대학생부처럼 학생회가 했던 운동을 클럽 형태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신행 교수님이 이제 연맹 대학와의 담당 간사를 하다가 K가 통합되고 나서 서울아이로 가서 다시 이제 학생과외라는 이름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이제 클럽 운동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제목들이 대단히 낭만적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목이 그 클럽 이름이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73년도에 이제 그 대학 학생회가 없어지면서 리더십들을 청년 리더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청년아이 조직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 YMCA는. 그리고 이제 보면 지역에서는 보면 77년도에 보면 진주 77년도에도 그렇고 89년도에도 그렇고 진주에서는 학생회가 또 대학 내에서 또 만들어지는 작업을 또 해요. 그리고 84년도에 대구에서는 계명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학생회를 캠퍼스 내에서 만들기 시작하고요. 구미도 85년도에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80년도, 79년도에 YMCA 연맹 차원에서 그 대학생 클럽 지도자 양성 교육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고 80년도부터 매 2년마다 있는 전국대회에서 학생 대학와의 재건을 결의를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영향이지 않을까. 80년대에 만들어진 거는. 그리고 이제 80년도에 그 이러한 전국대회에서 결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그 연표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그 뒤로 이제 80년도 이후로부터는 81년도부터 전국 대학와의 임원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매년 그 수련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캠퍼스와이가 아니고 각 시청년에 있던 클럽들을 조직을 해서 작업을 그때부터 했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는 83년도부터 예비대학을 통해서 학생들을 다시 조직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83년도부터 서울 지역에서 예비대학 조직 작업을 했던 결과물이 그 89년도에 보면 서울 지역 평화실현 학생회라는 그냥 단일한 조직으로 이렇게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 예비대학에서 형성되었던 주요 리더십들을 평화실현 학생회라는 조직으로 만들어내고 이 평화실현 학생회라는 틀을 가지고 교육하고 리더십들을 트레이닝하면서 실제로 91년도부터 캠퍼스 단위로 이렇게 분화해서 조직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보면 89년도에 보면은 그 YMCA 이 차원에서 보면 대학 YMCA 정연맹 대한 YMCA 연맹 청소년 사업위원회에서 대학와의 재건에 관련한 결의를 내고 그리고 구체적 방안까지도 협의하는 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90년도에 보면 14쪽 중간에 보면 90년도에 보면 연맹이사회가 대학와의 재건을 추진을 결의를 한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YMCA 차원에서는 그 89년도, 그러니까 80년도 전국대부터 매 2년 전국대에서 매년 학생회를 결의를 시작을 창립을, 재건을 해야 된다라는 결의를 해내고, 서울 쪽에서는 83년도 예비대학을 통해서 학생들을 다시 모아내기 시작하면서 89년도에 청소년위원회를 통해서 대학와의를 어떤 내용으로 만들 것인가와 관련해서 5가지 항의 기본 원칙을 만들고 방안을 수립하고 그리고 89년도에 서울 지역의 평화실현 학생회를 통해서 학생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학교별로 91년도에 나누어서 캠퍼스 단위 작업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90년도에는 연맹이사회가 공식적으로 결의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90년도 이제 12월 송년 임원회의 이게 이제 그 학생들 운영위원회에서 그 위임을 받아서 이제 그 임원들하고 이때 담당 간사하고 그때 담당 간사가 이제 윤석규 간사고요.
자료가 이제 그 집에서 송년 모임을 하면서 이 논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90년도 말에 모여서 91년도에는 캠퍼스 와이를 서울대, 성대, 이대를 이렇게 나눠서 91년도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결의를 하고 91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마다 대학 이때 당 94년도 인준 전까지 그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아마 어딘가에 자료가 있을 텐데 아직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대학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94년도 전국대회를 앞두고 나서 대부분 다 서울에서 인준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91년도에 보면 평화실현 학생회를 통해서 학생들과 동계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열흘 동안 하는데 굳이 거기에 6가지 주제를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창기 학생들이 무엇을 가지고 공부했는지 한번 생명사상, 사회정치사상, 그리고 기독교 사상, 세계사, 한국사회 과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동계대학을 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2년도에 제1회 대학생을 위한 환경 지도자 교육을 12개 지역 대학와의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해서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흐름이 93년도 대학엔 환경 포럼 전국 62개 대학 대학생 419명이 참석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92년도, 93년도 환경을 주제로 한 대학생들을 조직해내고 이 흐름으로 94년도 6월에 대학와의 정연맹 재건 전국대회 및 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게 17쪽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92년도, 93년도 환경 포럼이니 환경 지도자 교육 등등을 거쳐서 그 외에 이제 리더십들을 트레이닝하기 위한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쭉 94년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고요. 그 와중에 이제 93년도에 총무협의회에서 대학와의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대학 YMCA를 캠퍼스 단위로 YMCA로 만든다라는 것과 시청년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그 결의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도 대학 YMCA 헌장에는 대학 YMCA가 전국연맹에 가맹을 하려면 지역 시청년회에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의식도 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렇게 어떻게 맨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94년도 6월에 전국대 재건 총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6월 말에 대학와 MC 운동 워크숍 및 전국 대학와의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제2의 학사단 운동을 전개한다라고 이렇게 좀 결의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쪽까지는 이제 서울 지역에서 활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놨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분기점은 뭐 학생사회의 변화 흐름도 이제 9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만 학생화에 관련해서는 96년도에 저희 YMCA 자체로 보면 객관적으로는 학생사회의 변화에 문제가 있을 거고요. 저희 내부적인 문제로서 보면 96년도에 이제 강문규 총무님이 그 TM을 하시게 됩니다. 어, 그 강문규 총무님이 퇴임한다라는 건 뭐냐면 학생회를 재건하려고 했던 강력한 그 학생 기득권 운동의 흐름이 어, 일선에서 물러났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대학와 MC 재건을 했던 멤버들이 주요 리더십들이 이때 다 연명에 사임하게 되는 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아마 2000년도 저희가 2001년도에 이제 대학 YMCA 전국연맹 총회가 무산이 됐다는 건 뭐냐면 임원을 이렇게 새로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대학 YMCA의 흐름을 보면
학생화에 대한 정책, 기본 노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깃발이 무엇이었는가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때 당시 이제 회장이 이제 김영철 교수님이기도 한데 아까 미리 만나서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인원이나 모이는 내용이나 이런 게 좀 이렇게 쭉 흐름이 잡히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결과로 대학가의 종연명 임원 개선도 할 수 없는 상황 되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게 어, 90년대 중반부터인가요? 제 생각에는 97년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때 당시부터 2003년도, 2002년도까지 자료도 좀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이사회나 이런 데 자료를 봐도.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연표를 그냥 이렇게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21쪽에 98년도 대학가임스의 여름대회를 통해서 회장 김영철 씨가 이렇게 승인됐다 이런 게 봐주시고요. 쭉 연표는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3쪽에 보면 2001년도 대학가임 전국연맹 개울대회 및 대학가임 총회가 2월에 개최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무산됐었고 그때 당시에 국외지역 23개 대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캠퍼스 단위의 대학가의 수는 많아도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 대학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게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면서 이제 2003년도에 사무총장이 바뀌면서 이제 대학가임스에 다시 재건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24쪽에 보면, 사무총장 협의회에서부터 이 대학가임스의 재건 특별위원회를 실무자 단위에서 구성하자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 전국연맹 차원에서 이사들을 포함한 재건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작업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 제37차 전국대회에서 대학YMCA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고 이신행 교수님을 일기 위원장으로 하는 일기 대학YMCA 특별위원회가 2004년도 말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해서 2008년 2008년도까지 3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명단은 연표에 다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이나 뭐 내용들이 보면 이때 당시에 사실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어지는 작업들이 보면 세미나도 하고 5.18 뭐 관련해서 행사도 하고 뭐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저는 이제 비행기 타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국제 프로그램 중심으로 많이 YMC의 장점이기도 한다. 국제 프로그램이 많이 갖고 있는 국제 연대 활동. 그런데 이제 국제 프로그램의 그 장점은 학생들이 많이 모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학생들이 많이 터진다라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왜 모였는지는 모르고 그리고 돈이 많이 들고 아마 그래서 2003년도부터 시작했던 뭐 동티브로 캠프나 다 의미 있습니다. 그 자체 프로그램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의 결과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을 괴는 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리더십 부족한 상태에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많이 진행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29쪽에 보면 2007년도에 보면 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정별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보면 동티모르 평화 캠프, 한중일 평화 캠프, APAI 총회 청년 대표 참가 뭐 이렇게 등등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2008년도부터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였던 대학들이 서울 지역에 이제 대학가이가 복구가 되면서 2008년도에 겨울대회를 통해서 대학가임시 전국연맹 총회를 재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의가 되어지고 이 노력의 결과물이 2010년도 5월 재원 총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 그 중점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은 뭐냐면 전국의 실무자들, 대학의 담당 실무자들을 세우게 했고 실무자들 교육을 두 달에 한 번씩 집중 트레이닝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 연표를 통해서 그 과정은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찾아서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좀 특기할 만하다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주요하게 그 2010년도 어디니까 이게 제가 이 37쪽에 보면 2010년도 대학 YMCA 전국연맹 총회가 재개되고 나서 이때는 12개 대학 YMCA가 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40여 명 정도가 재건 총회에 참여를 했었고요. 이때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그 여름대 형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리산 둘레길 걷기 하는 실상사 가서 같이 성찰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생태적인 감성을 키우는 프로그램들 뭐 이런 좀 이렇게 동적인 작업들이 많이 결합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해 년도 2012년도 같은 경우는 그 경남 밀양에 송전탑 사업하는 현장에 가서 현장 그 농활하듯이 주민들과 같이 인터뷰하고 현장 투쟁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화가의 이 흐름이 조금 약간 활동 중심으로 좀 바뀌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저찌 됐든 이게 이렇게 쭉 흐름이 가면서 이제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 연수와 같이 활동도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좀 많이 바뀌면서 조금 진행 진도가 좀 나갔다라고 생각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아이와 같이 결합되어져서 했던 작업이 43쪽에 보면 청년 협동조합 운동가 형성, 청년 협동조합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작업을 좀 꾸준히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년 볼런티어 운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제 대학과 MC하고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이게 이제 48쪽까지의 자료에 보면 연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도 지나면서 보면 이제 우리 김나곤 중으로 들어와 있는 이제 간사님도 계시지만 활동들이 2090년대 말 흐름하고 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이 줄기가 좀 맥락이 잘 잡히지 않는 흐름으로 좀 오고 있는 현재까지도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냥 연표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네. 연표는 그냥 자료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 갖고 계신 자료들이 있으면 좀 서로 그 같이 공유해 주시면 보완해서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제 몇 가지 주요 쟁점들과 관련해서는 그 같이 참여하신 분들과 토론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로 그냥 정리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